당권파로 꼽히는 이현주 최고위원이 합당 추진에 대해서 조기 합당은 민주당 주류 교체 시도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바꾸려는 시도다. 이런 말들을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 지금 임기 초반인데 2, 3인자들이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을 드러낸 것이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명선 최고위원이나 뭐 강득구 최고위원들, 이현주 의원과 이제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이제 최고위원들인데 누군가의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 강득구 최고위원은 2014년에 민주당이랑 새정치연합 합당을 언급하면서 밀실 합의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청래 대표 측은 김정부 최고위원은 이 면전에서 면박을 주고 비난하는 게 민주당의 가치냐. 공개석상에서 모욕에 가까운 발언은 당인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 본인도 이제 의견을 얘기했는데 통합은 힘을 합치는 거고 분열은 힘을 빼는 것이다. 그러니까 통합하면 선거에서 하나라도 이기고 승리 가능성을 높인다. 2, 3% 박빙의 선거에서 부직갱이라도 힘을 보태야 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이다. 그러면서 합당 필요성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합당 문제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밝히긴 했습니다. 예. 지금 최고위원이 얘기한 대통령 임기 초반에 2인자, 3인자들이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을 드러냈다. 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옆에 정청래 대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사진도 많이 찍혔어요. 둘이 이제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 표정, 뭐 등 돌린 사진 이런 것도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표정을 하느냐도 또 관심이니까요. 네. 보통 이런 얘기할 때 저도 최고위원에 많이 들어가보는데 카메라 셔터 소리가 촤촤촤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사실 면전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만큼 안목광 네. 그 배경을 좀 감안해야 된다 이런 건데 김민석 총리도 합당에 대한 의견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요 갈등이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가 이제 대리전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제 공교롭게도 김민석 총리가 또 신년 기자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나오긴 했지만 합당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김 총리가 이 합당 자체는 찬성한다. 근데 이 합당이 갈등을 키우거나 국정 운영에 마이너스가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절차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이 통합 과정과 절차는 결과 이상으로 중요하다. 지금 이 절차를 놓고 왜 최고위원들한테 미리 알리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수기 과정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것과 걔를 같이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왜 최근에 이제 저희도 얘기를 했지만 그 한 국무위원이 민주당 의원과 텔레그램 메시지 주고 받은 사진이 찍혔는데 미략살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가 쓴 것이냐 이제 추측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제 김민석 총리가 제가 쓴 거 아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근데 거기 나온 내용 중에 당 명칭을 지켜야 한다. 이거는 좋은 얘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긴 했습니다. 예. 일단 김민석 총리 입장은 합당에는 원칙적 찬성. 다만 절차와 과정이 중요한데 최고위원과 의리 없이 갑자기 대표가 터뜨린 거는 이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당명에 대한 얘기도 지금 나오니까 당명은 지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초선원들도 간담회를 가진다고 해서 합당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어제 그 40여 명이 그 더민족 간담회에 참석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합당 논의를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 지금 하지 말자. 이런 우려를 전했다고 하고요. 어제 좀 민주당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어제 그 뉴스공장에 출연을 해서 이 합당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정 대표 쪽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어요. 한꺼번에 가는데 이해찬의 기회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같이 가야 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비당권파 의원들 향해서는 위험수위 정치인들이 몇몇 보인다. 합당에 반대하면 반대 이유를 말해야지. 왜 절차로 시비를 거느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김민석 총리의 기자간담회가 시죠.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게 전인데 절차 이게 이러는 게 중요하지 않고 통합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김민석 총리는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네요. 근데 저도 이제 좀 얘기를 들은 바로는 이거는 좀 개파색이 옅은 의원한테 들은 얘기로는 절차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반대할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얘기할 게 없으니까 절차를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시민 전 이사장도 뭐 그런 취지의 얘기 아닐까 싶고요. 어제 조국혁신당 그 조국 대표도 입장을 내놨는데 합당 미략은 없다. 근데 민주당 내부 이견이
예. 갑자기 정청래 대표가 오늘 평소에 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몰랐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비유하자면 그렇다. 맞습니다. 합당 자체에 대해서는 뭐 큰 방향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동의를 하고 있지만 이런 방식이 되는 거는 이제 그 동의가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정 대표는 도대체 왜 이렇게 강하게 나섰느냐? 일단 어제 상황이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비공개를 물어봤거든요. 왜냐면 공개 때 너무 많이 이렇게 붙었잖아요. 예. 근데 비공개 때 물어보니까 조용했대. 이 문제를 가지고 전혀 논쟁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생각보다는 안 싸우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비공개에 들어갔던 뭐 인사를 하는 얘기가 벨트 매고 이건 더 이상 나올 수도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논쟁을 해가지고 뭘 조정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이런 정도. 싸울 수 없다는 말이 뭐 서로 주장해서 설득하는 단계는 아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다라는 거죠. 전당원 투표가 나오면 사실 그런 거에 전당원 투표가 정치적 해결은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 숫자로 정리를 하자라는 거죠. 예.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느냐 이걸 먼저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대로 쭉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대부분 민주당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 거는 승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보통 여당 대표의 숙명은 뭐냐면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게 숙명입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황우여 대표라든가 잘 대표가 누군지 모르고 대선 후보나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주목을 받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 대표 입장에서 다음번 그 전당대회에 나와가지고 연임을 해야 되잖아요. 예. 가만히 있으면 무난하게 소위 말하는 생명기 후보한테 패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확단은 내가 주도죠. 파격적으로 던져서 이뤄내는 성과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라고 지금 해석들을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해석이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정치적인 모험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떨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직접은 알 수가 없고요. 청와대도 구체적으로 밝힌 내용은 없는데 다만 민주당의 인사들이 추정한 것도 굉장히 불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 이재명 대통령이 우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내부 사건 경쟁이 이렇게 벌써 심화가 된다는 건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당권 경쟁이죠. 바로 전당대회를 겨냥하는 이게 그 다음 대선까지 18년 총선의 공천권, 그 다음 대선까지 모든 당권 경쟁이 있기 때문에 코스트 경쟁으로 비춰질 수가 그렇습니다. 이인자 싸움을 벌써한다라는 건 절대로 달가울 수가 없는 거고요. 대통령 기분 나쁘시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해석들이 나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야당하고 그다음 뭐 일부 언론도 비판을 하면서 부동산 문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싸우잖아요. 예. 근데 그 표현의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냥 약간 화가 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민주당의 뭐 인사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야당이나 뭐 이런 걸 넘어서 내부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전선을 외부에서 싸우고 있는데 당신들은 당 안에서 지금 이런 문제로 싸울 때냐 지방선거 이렇게 좀 중요하게 두고 있는데 이렇게 할 때냐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라는 거죠. 내부 갈등 그만하면 좀 그럴 때 아니다. 지금 그렇게 안정적일 때 아니다. 예. 어쨌든 입법이 너무 느리다라는 얘기도 물론 야당에 대한 얘기도 있겠지만 여당이 절대 다수 입법을 감안하면 여당에 대한 질책일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 X표현을 거칠다라는 해석이 있다. 다음 주제 볼까요? 선거 체제로 전환하는 국민의힘 일 총장에서는 갈등 분출. 야당도 권력 투쟁. 네,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어제 정말 하루 종일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는데 이제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을 하겠다고 일단 그거부터 좀 짚어보면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인재영입위원장 조정훈 의원이 임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조 의원에 대해서 서울 막급 재선, 그러니까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은행 출신이고 민주당계를 거쳐서 이제 국민의힘 합류한 이력 때문에 중도 확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설명이거든요. 근데 당내에 좀 물어보니까 시선이 좀 엇갈리는 게 조정훈 의원은 친윤계로 또 분류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친한계와 각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로는 외연학자이지만 실제로 얼마나
6개월